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자, 현재 6월 5일 오전장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코스피가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면서 올해만 21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장중 8,100포인트도 깨지면서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급락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자, 급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다? 이 지지라인을 체크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그리고 오후장에 우리가 추가 매수,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도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지 납득이 가시게끔 여러분들께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새벽부터 고생하는 김교수 위해서 김교수 화이팅 또는 삼성전자 50만원 가자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NXT 거래하고서부터 자, 어제 15시 장 마감은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장 마감 이후에 이런 급락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32만 5천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반도체 이제 끝났나? 아니 젠슨왕이 방한하는데도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급락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AI에 대한 수요가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AI가 끝나서 나온 시장도 아니고 반도체 산업이 무너져서 나온 하락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떨어졌을까요? 제가 어제장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유일하게 먼저 유튜브에서 언급드렸던 게 뭐냐면 어제 장중에 찍은 영상이고 브로드컴 폭락 때문에 외국인 이탈해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어제 장중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가는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매매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브로드컴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마이너스 12% 폭락을 해줬죠. 장중에는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동반, 마이크론, AMD 이 반도체 기술주들에 있어서 약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실적이. 근데 이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좋지 않은 모습이 전망이 될 거라 생각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어제부터 이 환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방향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환율이 1543원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1545원까지 그냥 계속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를 계속 찍고 있어요. 이 외국인들은요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환율이 급등하면 주식 수익이 실제 나도 수익은 줄어들면서 이 환차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물을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코스피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해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선물이라는 이 파생시장 상품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은 지금 장 초반인데 오전장에 지금 마이너스 1조를 가져가고 있죠. 숏포지션. 근데 여러분들 이 숏포지션에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 영상에서 이 야간 선물에서 롱포지션이 들어왔다. 그리고 어제 장막판에 7천억, 8천억 롱포지션 들어왔어요. 8천억 정도. 그러고 나서 이 야간 선물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 외국인들이 2,600억 정도 또 추가적으로 롱포지션 들었어. 그러니까 총 합쳐서 플러스 1조가 들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조가 들어왔으면 또이또이예요. 또이또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미래에다 베팅하는 이 선물 포지션을 파생 상품에서 적극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요 현물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저조하다 싶으면 선물로 일단은 방향을 정합니다. 미래에다 베팅하는 거 양방향으로 베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레버리지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1대 10, 1대 100 수백 배 수십 배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더 신중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진짜 시장이 끝났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숏포지만 계속 가져가는데 롱과 숏을 반복하면서 가져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크고 예상치 못했던 이 브로드컴 가이던스 때문에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뿐이지 시장이 끝났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벽 영상에서 오늘 장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서 뭐라 말씀드린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장 초반에 개인들의 물량 털고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거야. 제가 아랫꼬리라고 정정을 할게요. 양봉이라기 하기에는 지금 미국장 실시간을 보고 나서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음봉이 나오더라도 아랫꼬리가 만들어져서 시초가 부근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여기 부분까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간에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이 지지 라인은 얼마냐면 삼성전자 일단 3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비중 조금만 오전장에 개인을 더 털고 오후장에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오전 9시 25분에 말씀드렸어요. 매물대 지지 라인 체크 후에 설명을 드리는 거다. 전 주관적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자 보시면 우리가 분봉으로 볼게요. 32만 5천 원, 제가 9시 25분이라고 했죠. 급락하고 있는데도 제가 침착하게 이 30만 5천 원 찍어주고 나서 여기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추가하면서 몰빵하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왜? 시장은요, 언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올지도 몰라요. 언제 호재가 나올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세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단기적인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인지, 바닥이 어디가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근데 댓글들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아니 김 교수님 어제도 추가 매수했는데 오늘 낙폭에 있었던 것 왜 어제 추가 매수하라 했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주주 여러분들? 6월 4일 맞고요. 6월 4일 맞고 비중은 크게 가져가는 건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이 나올 만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락에 있어서 겁먹고 투매를 한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들이 이렇게 코스피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력들은 뭐합니까? 저가 매수다. 진짜 기회다.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고수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를 제가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차익 실현 하라고 언급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완전한 고점에서만 차익 실현을 권장드려요. 우리 6월 2일 날 볼게요. 6월 2일 날 삼성전자 37만 원 30% 동일 차익 실현 하시라고.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삼성전자 6월 2일에 정확하게 고점 찍어서 37만 7천 원까지. 여기서 30%를 차익 실현했으면 저점에서 아래 꼬리에서 5%씩 10%씩 이렇게만 가져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제가 비중 조절을 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언제 호재가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악재가 나오면서 급등 급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여러분들 올라갈 건 알았지만 지금 막 1545원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하신 분들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AI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AI가 끝났으면 젠스망은 왜 오늘 한국에 오겠습니까? 삼성전자 협력 논의를 왜 하겠습니까? SK 하이닉스와 왜 만남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 기업들 총수들과 왜 만남을 가지겠습니까? 이런 일정들을 왜 가질까요? 결국 AI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아졌던 이 시장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은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조정입니다. 우리 이때도 조정 나오고 이때도 조정 나오고 항상 조정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10% 음봉에 있어서 겁먹고 투매를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우리 삼성전자 수익률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점.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감정 호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절 욕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항상 장중 그리고 미국장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지표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하락장일 때, 상승장일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후장에 만약에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어떤 변수가 나타나서 급등도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 급등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따가 NXT장에 오후장에 당장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NXT장에 어떤 젠슨항의 발언이 오가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변곡점은 이 젠슨항 발언에 달렸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언급드리고 있잖아요. 공부시켜드리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올랐을 때 단기적인 고점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명백하게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때도 차익 실현 하라고 먼저 언급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음봉에 나오는 거 있어서 손실봤다고 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이미 차익 실현을 해놨다고요, 주주 여러분들. 저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알려드리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지 않게 대응을 먼저 돌아드릴 테니 먼저 대응만 해주시면 돼요. 참여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 삼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 등 저점에서 등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면서 추가면서 신규 진입까지 오늘 오후장 NXT장에서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을 알려드릴 테니까 가끔 댓글에도 삼성 남기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연락을 못 드려요. 문자로 삼성이라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젠슨항 발언이 인해서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또 한 번의 차익 실현을 가져가는 타이밍이 또 있어요. 왜? 6월 8일에 모든 일정이 끝나고 6월 9일부터 원래장으로 돌아가요. 근데 젠슨항의 발언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올라갑니다. 6월 9일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개인들의 이 포모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윗꼬리 만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왜? 다음날 뭐가 있냐면 6월 10일에 CPI, P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5월달에 생각해보세요. 5월달에 어땠죠?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이상의 조정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제가 쉬는 날에, 우리 투표하는 날에 올려드렸던 게 뭐냐면, 고용시장 강세가 나와서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일부 약화시는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에는 부담이 나옴으로써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그렇죠? 6월 3일에 휴장하고 6월 4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드렸고, 저는 6월 2일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건 CPI 발표. 그리고 그 다음날에 바로 뭐가 있냐면 6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2분기. 우리 3월달에 1분기였잖아요. 1분기 때 어땠습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옵션 만기일 전후로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는 점. 변동성이 이렇게나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젠슨왕이 발언한다 해서 기대감으로 주식은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차익 실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재료 소멸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결국 실시간 대응이에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누구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환율이 갑자기 얼마나 움직일지, 나스닥 선물이 얼마나 흔들릴지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중 조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몰빵이 절대 아닙니다. 현금 비중도 항상 남겨놔야 돼요. 어떠한 일정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금액에 있어서 제가 32만 5천 원이라고 언급드리긴 했지만, 만약 그 이탈했었을 시에 추가적인 브리핑을 언급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와 함께 대응을 해가시고, 앞으로 나는 객관적으로 김 교수와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다,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 2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어차피 AI는 끝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설명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떤 종목인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